현대그룹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이 롯데그룹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른바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왜 왕자의 난이 나는가? 네. 보면 또 특징이 있잖아요. 위에보다 밑에가 네. 후계권에 가까이 왕자에 네. 요즘 뭐 왕자의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자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네. 그걸 못 견딘 위에서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또 보스가 또 특징이 있죠. 네. 보스가 연세가 많아서 약간 판단이 네,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의구심이 좀 들죠.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사태가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롯데그룹의 이번 왕자의 난 특징은 뭘까요? 특징은요. 네. 이제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들끼리 저렇게 죽기로 싸우는데 네. 우리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생중계하듯이 하고 국민들이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런 뭐 위화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롯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배 구조가 1번이고 네. 1번에 있는 방윤사나 네. 포장지 회사고 직원 3명이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고 그 밑에 이제 1번 그 롯데홀딩스가 네. 또 대중적 지주회사고 네. 그것이 이제 한국의 롯데를 지배한다는 데 대해서 특히 뭐 그런 부분보다도 더 신동주 네. 이 전 부회장이니까 신동주 전 부회장이 1번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네. 또 그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 회장 간에 신동빈 회장을 아끼오다 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말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일부 한국의 언론들이 음. 일본 기업이 사실상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네. 그 사람들은 왜 일본 말로 하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한국 롯데를 조금 편드는 모양도 보이고요. 뭐 굉장히 혼란한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뭐 한국 태생이고 밀항하기 전까지는 뭐 20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어가 잘 됩니다만 그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 두 분은 한국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친이 일본 분이고요. 네. 또 뭐 모회사들이 일본에 있다 보니까 성장기까지는 일본에서 그 자랐겠죠. 일본 태생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동주 회장은 이제 부인이 미국 교포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사람과 한국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포의 자녀죠. 네. 교포 사업가. 신동빈 회장은 또 부인이 또 일본 분이에요. 네. 뭐 그런데 신동빈 회장은 한국말을 좀 하는 걸로 네. 원활하게 알려져 있고 신동주 회장은 한국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어제 보니까 TV에 제공한 필름에서 네.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저 부인은 그래도 재미있게 보지만은 한국 사람이다. 네. 이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이제 뭐 한국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네. 그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처음에 그 제과로 성공한 분 아닙니까? 네. 이른바 그 풍선껌 제조에 성공을 해가지고 초기에 그 신격호 회장의 간의 수공업 공장에 일본 전역에서 물건을 받으려고 온 상인들이 뭐 밤새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일화가 완전히 있습니다. 현금 장사죠. 네. 근데 신국계 회장이 성공하게 된 데는 그 뭐 시계 맞춥니까? 네. 부인. 네, 중광이라고 쓰죠. 중광이라고 한자로 하는 무거울 거죠. 중자의 빛광자. 예, 부인의 그 집안이 그 일본어로서는 명문가죠.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의 숙부입니까?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콩 공원에서 네. 도시락 폭탄을 던졌을 때 그때 중국에 대사로 가 있다가 네. 그때 부산을 했다. 일본 롯데에서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보도 자료를 네, 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네. 니미츠 합에서 네. 일본이 패전을 했을 때 이 뭡니까? 목발을 짚고 네. 한국 선언할 때 같이 참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보도는 됐습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일본 롯데에서는 좌우간 네. 그 부인의 덕을 일본 부인 그러니까 네. 신격호 회장이 결혼을 하고 네. 한국에 부인이 있어 결혼 직후에 네. 딸 하나 놓으면서 일본으로 간 거 아닙니까? 밀항을 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사실상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네. 그 성공하게 된 배경은 부인의 집안의 돈과 배경이 작용을 했고 신격호 회장이 당시에 전후에 소비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껌이라는 네. 미국식 아마 미군이 이제 껌을 씹던 걸 보고 그걸 일본에 도입해서 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과자 또 식품으로 간 부분에서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일본 전역에 이 껌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이 좀 필요하답니다. 뭐 너무 흐물흐물해져도 안 되고 너무 질겨도 안 되고 신격호 회장이 당시에 전후에
일본의 껌을 거의 독점 제조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였겠습니까? 예. 수입품에 비해서 많이 싸면서도 품질은 괜찮았고. 괜찮았죠. 네. 그렇게 해서 현금 장사로서 굉장히 그 일본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뭐 어쨌든 소비재니까 제조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롯데 하면은 네. 부동산 재벌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그러니 제조 그 예. 이미지는 예. 그렇게 뭐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뭐 식품 그다음에 이 과자 소비재 회사로 알려져 있지 큰 회사는 아니죠. 그랬는데 이제 그 한일 네. 그 뭡니까 한일 그 외교 네. 재개 국교 정상화.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66년입니까? 그때 이후에 네. 이제 교포 자금을 한국으로 땡기려고 굉장히 했죠. 노력했죠. 국교 정상화도 사실상 일본에 그 네. 당시 5억 불입니까? 네. 일본이 한국에 국교 정상화를 하는 대가로 준 그 돈. 이게 뭐 식민지배 배상금이냐 독립축하금이냐 뭐 많이 명칭을 많았지만 둘러싸고 그 많이 돈으로 많았습니다만 포스코트를 만들었다는 거 포스코도 아닙니까? 건설하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교포들, 일본 교포들, 제일 교포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해 주기를 굉장히 원했던 거고요. 그 1착으로 신격호 회장이 네.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에 와서 일본과 똑같은 과자 껌을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은 합법적으로 이중 국적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적이 일본 호적, 한국 호적 따로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따로 네. 그래서 한국에도 말하자면 정식 부인이 있고요. 지금. 예. 그분이 돌아가셨죠. 또 세 번째 부인이 계시죠. 그렇죠. 그 사별한 맨 처음에 결혼했던 사별한 부인 말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결혼해서 일본에 그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국적을 획득하면서 지금 호적상 한국의 첫 번째 부인으로 돼 있는 분이 또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유명인. 예, 미스 롯데. 네. 그 정도는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일본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회사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60년대만 해도 사실 일본이 한국 경제의 50배, 100배 이렇게 잘 나가는 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보다 훨씬 덩어리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 롯데를 일본식으로 하려 했겠죠. 그러니까 네.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하면서 동생들을 다 일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회사에 일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집안에 행정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동생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라면을 하자. 농심라면이죠, 지금. 네, 그런데 네. 롯데면 롯데라면이죠, 우리가 네. 할 때. 근데 신격호 회장이 라면은 한국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라면이 커지면서 또 논란이 좀 불러일으키다가 라면이 또 이 분리가 분사해서 나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푸른인가 하는 거 롯데 우유도 분사해 네. 나갔고 또 롯데 관광도 사실상 분사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동생들하고 이런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동생들하고도 전원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신격호 회장이 아마 일본식 사업 방식을 한국에도 고수하려 했는데 의외로 한국에서 사업의 이 성장이 굉장히 빨라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동빈 지금 현 회장이 네. 그 상장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처음에는 상장을 하게 되면 네 회사가 아니라 뺏기는 거다 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왜 상장을 합니까? 상장을 해야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본금이 그 돈으로 회사 규모를 몇 배로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격호 회장은 아마 제일 교포로서 일본 사회에 느끼는 한계 네. 즉 내가 이거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언제 내 회사가 아니고 사실상 뺏겨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이 수세적 방어적 자세를 한국에서도 유지했고 아들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대식 경영으로 이 자본 금융 이 차입 방법에 대한 네. 대규모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국 롯데가 롯데 호텔이라든지 뭐 각종 이 큰 부동산 네, 롯데월드. 월드 뭐 소비재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했는데요. 이제 제2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롯데가 드디어 신격호 회장이 살아생전에 그 롯데 그 월드 맞은편에 있는 빈 땅에 100층짜리 이상의 네. 제2 롯데월드를 올리는 거 그것이 이제 꿈이었다 했는데 그 꿈이 사실 뭐 성남공항에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이끌고 네.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니까 개장을 하면서 각종 사고들이 나면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본인은 일본에서 일본 부를 고국에 돌려주기 위한 일종의 보훈 차원의 공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에 비해서 오히려
몇 배나? 뭐 원로는 20개인데 롯데가 전체 매출이 83조래요. 네. 한일 합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한일 합쳐서. 근데 네. 일본에서 3조라니까 네. 더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이제 역전이 일어난 거네요. 오히려 한국 롯데가 본사가 된 거고, 예. 일본 롯데는 말하자면 지사 비슷한. 네, 근데 롯데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전부 이 소비재, 네. 관광, 음. 서비스 산업 쪽이죠. 롯데는 제조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는 네. 일치하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기업 문화와 기업 방향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를 하든 뭐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네요. 롯데 건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네. 내부에. 아, 그러니까 롯데 아파트도- 자체에서 네,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고 롯데 캐슬도 있잖아요. 아파트도 짓네요. 자, 롯데가 최근에 중국에서 1조 원을 까먹었다. 뭐 양측의 주장 가운데 제일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겁니다. 손해 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규모가 1조 원이냐 아니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국의 이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네. 한국의 각종 극장, 영화 이런 어떤 이 소비재 시스템을 중국에 그대로 갖고 가면 중국은 한국보다 시장이 몇십 배 크니까 성공하지 않겠냐고 들어갔다가 롯데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의 이 소비재 서비스업 시장이 중국에서 실패를 했죠. 네. 그건 중국 사람의 특징과 한국 사람의 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총괄 회장이든 신격 회장한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요. 이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네. 이제 그 신동빈 회장 측에서 말로 네. 회장이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 너 그만둬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는 전근대적이고 법적 효력도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네. 제가 롯데가 5대 재벌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대부분의 재벌들이 승계하는 과정, 2세, 3세, 네. 4세, 또 승계할 때 자녀들끼리 나누는 과정에서 여태까지 네. 정말 주주나 이사의 의견을, 합법적인 이사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했느냐. 대부분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네. 꼭 이렇게 시비가 걸리면 애국심에 호소하고요.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정에 따라서 표대결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 좀 하려면요. 주총 평소에도 회사 운영을 그야말로 주총을 앞세워서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주총에 대비하는 자세로 경영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아니 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승계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승계됐는지 모르게 오랫동안 야금야금해서 그렇죠. 정해놓은 아들한테 네. 다 물어줘놓고 네. 이제 와가지고 뭐 문제 되니까 주총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상속세를 내네 안 내네, 뭐 지주회사를 어떻게 이용했네 안 했네, 뭐 온갖 얘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의 예를 들어 큰 회사들은 네. 이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그 재단의 중심이 되어서 상속세를 내고 네. 이렇게 승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한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총이나 이사회가 사실상으로 무력화된 채 거수기 역할만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항상 이런 문제가 되면 뭐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 지난번 네. 삼성하고 엘리엇 문제가. 네. 그래서 저는 애국심에 호소를 하려면 평소에도 좀 이게- 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성의 논리로 작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부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평소에는 전혀 오불관원이다가 아쉬울 때만 되면은 이렇게 아니 롯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언론도 살짝 패널 드는 모양새가 보이고 네. 뭐 일본 마르스는 사실상 일본의 네. 자본이 한국 왜 롯데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한국민이 성장시켜줬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신동민 씨 팬드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롯데가요 대기업 중에서 월급 짜기로 유명하고 뭐 호텔이고 어디고 파업도 많이 하면서 네.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데월드 저런 거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 허가를요 사실상 좀 늦게 하고 다 완공한 다음에 해도 될 건데 예를 들어 소문이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생신에 맞춰가지고 당겨서 네. 허가를 받으려고 해서 허가를 좀 일찍 무리수로 조기에 개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극장에 흔들리고 뭐 수족관에 물이 새고 네. 뭐 추락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취재가 필요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사용 승인만 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몇몇 경우에 몇몇 재벌들의 경우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세금 관계
당장 내야 되는 현금이 많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이번에 어디까지나 소문이고요. 예, 저는 저는 취재를 저는 해보겠습니다. 하나 정부가 이번에 부패 체계를 하는 김에 네, 롯데월드 허가가 정상으로 나게 된 건지 제2롯데월드. 제1롯데월드 네. 말입니다. 120층이 서면서 네. 성남공항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정상적으로 된 건지 그때 그거- 공군 신문자들도 다 반대했고요. 모든 네. 사람들이 거기에 120층이 서면 옆에 있는 성남공항에 그거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서 탱크가 자유로로 내려오면 그 A50이 날아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공항이 사실상 무력화돼서 나중에 활주로를 옆으로 틀었잖아요. 활주로 방향을 틀었죠. 예, 이렇게 활주로 방향을 건물 하나 때문에 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권에서 가능한 일이었냐. 그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네. 어떤 흑막이 있지 않았냐. 더 나아가서는 전번에 우리가 박주신 씨 이야기했죠. 네. 박주신 씨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그것도 롯데건설이 아니라 롯데그룹의 임원. 임원의 딸하고 네, 결혼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저렇게 허가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완공을 해가지고 검사를 다 완공필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건데 밑에는 열었고 위에는 짓고 있고 그러다가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추락하고 네. 뭐 흔들리고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석촌호수에 뭐 물이 빠져나가니 어쩌니부터 수위가 줄었네. 뭐.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오해를 안 받으려면요 일들을 갖다가 상식대로 처리해야죠. 그런 것도 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짚어야 될 점들이 훨씬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저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네. 좀 솔직히 정부도 이거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집안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요 좀 불리한 쪽에서 투스도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질 거. 네. 뭐 재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통째로 다 갖다 줬잖아요. 어떤 재벌이 그랬죠? 뭐 D재벌이라고요. D재벌이라면은 그 D재벌 제가 알고 있는 D재벌. 예, 맞아요. 네. 한때 형님끼리 싸우다가 네. 상대방 거 다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로군요. 예, 그런 데 많아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는 건지 이런 여론전이 실제로 회사를 자기 거로 만드는 데 저는 도움이 요즘- 된다고. 저는 요즘 이 신문을 보다가요. 네. 그 뭘 느끼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광고다. 네. 자, 지금 언론이 누구 편을 살드는가 보면 광고주. 지금 현재 광고를 줄 수 있는 쪽을 편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형제끼리 싸움하기 전에는 광고부터 떵떡 주고 싸움을 시작하지 싶었습니다. 과거에 광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떤 일로 삼성그룹이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안 주니까 한겨레 신문이 내세웠던 논리가 광고 탄압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특히 롯데 가면 네. 롯데 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네. 해서 햇대 롯데 광고가 네. 우리 그 성장기에 같이 해왔잖아요. 수많은 CM송 지금도 제 귀에. 예,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이번 탤런트들 배우들 돈 주고 뽑느니 차라리 우리가 미인대 하나 해가지고 네. 예? 미스 롯데 선발. 미스 롯데 선발해서 그 사람들 하여금 광고하게 네, 하자. CF 모델로 쓰고. 근데 네. 말 안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광고 탄압, 광고의 힘이 굉장히 세기는 세네요. 네. 저희는 광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할수 뭐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롯데그룹은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신동준 회장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 같고 네. 일본으로 안 갔어요. 네. 그리고 부인만 보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모친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네. 제가 볼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 언론들이 소설을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 광윤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반 롯데홀딩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사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신동빈 회장을 빼고 일가는 대부분이 다 지금 찬물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신동주 회장 편을 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주총을 통한 세대결로 가게 될 건데 그 부분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우위로 몰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현재 신동민 회장 측에서는 파악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의 여론은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네. 신동민 회장 편을 들고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이 전체 흐름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그 일본인 어머니 시계 맞추니까 네. 중간이니까 뭔가 네. 그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질 것 같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나면은 다음 기회에 한번 짚어보고 아니 근데 싶은데. 이게 이 불구경이 쌀구경이 제일 재밌다. 네. 근데 이거 뭐 지켜본다고 해가지고 롯데 껌을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만 받고요. 롯데 자이언츠 부산의 그 야구단은 지금 성적도 곤두가 아니 뭐 8등 해가지고 빌빌 싸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랬어요. 지금 옛날에는 지지를 하다가 네. 지지를 하다가 요즘에는 야구 안 보겠는데 보시는데. 근데 또 뭐 가계도가 오다 보니까 네. 미스 롯데도 나오고 네.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문 닫읍시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라는 게 어떤 제품을 홍보해서 제품을 많이 팔리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광고의 기본 목적이고 본질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좀 왜곡이 돼 있네요. 많이 팔려서 광고 효과가 좋아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험용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유사시에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럴 때는 여론을 어떻게 한국 내의 여론을 일본에 대한 반일 문제로 엮어가면요. 네. 이게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광고를 많이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광고가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냐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냐 요게 이제 좀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침에 저를 생일에 안 부르던 모 종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는 작가가. 이거 롯데 네. 이 한일 파동을 다루려고 하는데 출연을 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회사에 경영진에 물어보면 네. 나 오지 말아 할 거다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영진에 물어봤답니까? 아직 연락 안 왔습니다. 뭐 그렇군요. 굉장히 물어보니까 네. 그 친구 부르면 또 광고의 역학관계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광고비가 이런 식으로 집행된다는 거 이거 입증만 된다 그러면은 주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만약에 한국에 있는 큰 회사들이 네. 문제만 생기면 이사회와 주주총회 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한국에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또 상속 그다음에 뭐 각종 배임 횡령 탈세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부분을요 법대로 하게 되면 이 한국이 제대로 운영될 회사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광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다. 이게 오늘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취득한 확실한 이 지식. 싸움에서도 광고를 많이 뿌리는 쪽이 이길 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를 많이 뿌리는 쪽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 싸움 나니까 국내에 네. 경기도 안 좋은데 요즘 언론들 광고가 줄어들어가 건설 경기 네. 죽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광고라도 생기니까 그 싸움도 할 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롯데그룹의 광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방송신문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